제19호 태풍 솔릭이 서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솔릭이 내일 전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면서 선박들이 줄줄이 항구로 몰려들고 위험 지역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은 태풍 소식에 농가는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경제 상황을 정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직접 방문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태풍 솔릭이 점점 한반도로 다가오면서 전북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 시점은 내일 오후에서 금요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산 비흥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네,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다가오며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는 소리 없이 잠잠하고 바람만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닷물에 떠 있어야 할 배도 이처럼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양쪽에 셀파이프를 대 견고하고 그리고 단단히 채비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저희 뒤쪽으로 항구를 따라 줄지은 상가들도 유리창에 테이프를 보강해 불안한 마음으로 폭풍 전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은 심상치 않은 기세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며 연일 세력을 키웠는데 중심부에 뚫린 눈도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제주 서귀포 남쪽 약 240km 부근까지 북상했는데요. 이 밤사이 서해안을 따라 올라온 뒤 내일 오후 3시쯤에는 목포 서쪽 7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은 이 시점, 그러니까 내일 오후부터 모레 금요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나아가는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우리나라가 놓이면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북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비가 내리겠고 1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을 기해 태풍주의보로 대치될 예정이고 전북 모든 지역 태풍주의보는 오늘 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 해상에서는 초속 40m 이상, 내륙에서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서해상은 최고 8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만조 시각에는 바닷물이 해안 저지대로 넘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침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태풍이 점점 북상함에 따라서 항만과 도로, 주요 공원마다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해안가와 방조제, 언더패스 같은 위험 지역들은 줄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켠에서는 붉은 동아줄로 바지선을 결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줄 안 매놓고 하면 이제 마음대로 떠밀려가고 뭐하고 하니까 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가 옆 상가에서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느라 분주합니다. 통유리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크게 깨지거나 아니면 이게 파손되니까 적절하게 X자로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지난해 파도가 넘어오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가 설치됐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원형 스타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바닷물이 왔을 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라북도는 배수 펌프장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침수 우려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안가와 방조제는 물론 전주 언더패스도 통제될 예정이고 하천 주차장 차량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덕유산과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등 주요 공원시설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력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출이나 차량 운행은 자제해 주시고 또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들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미리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가정에서도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단단히 대비하고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은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농작물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바람에 쓰러지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들은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인삼 농가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흙이 빗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경사진 곳에 천막을 덮고 고랑마다 비닐을 깔아둡니다. 지주대 옆엔 쇠기둥을 깊숙이 박은 뒤 철사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이 치포가 날아가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이거 날아가면 그 밑에 그 인삼이 다 타서 버립니다. 내년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죽기 살기로 이게 안 날아가게끔 사슬합니다. 수확을 한 달가량 앞둔 배농가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풍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과수원 주변에 방풍망을 둘렀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처진 가지를 지주대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두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그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 가리는 그런 심정이에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태풍이 우리 지역만 조금 이렇게 벗어나게끔만 마음적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추수를 코앞에 둔 논도 그야말로 비상상태. 이번 태풍은 비보다 바람이 거세다는 말에 벼가 쓰러지지 않도록 서둘러 논에 물을 댑니다. 피해를 많이 줄까 봐서 그게 걱정되고 비만 많이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 그게 우리 농민들 심정입니다. 2012년 볼라벤 이후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타들어간 농심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태풍 솔릭이 내일 전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금암초와 군산 아리울초 병설 유치원이 당초 오늘 예정이던 개학일을 연기했으며 전주 성심여중과 고창초 등 12개 학교는 내일 하루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도 태풍 상황이 끝날 때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솔릭이 몰려오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주시청 앞에선 이 10m 높이의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주시청 앞에서는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m 높이의 구조물에서 57살 김재주 씨가 택시 전액 관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뚫고 시위를 해왔지만 태풍 솔릭의 강력한 비바람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재주 씨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택시 업체에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태풍에도 농성장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벌을 해야만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 네, 그러니까 2차, 3차도 계속 처벌을 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전주시는 지난 2일 19개 택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은 이의 신청 기간이고 택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단 내려오도록 김재주 씨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으로 인해서 막루가 매우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고공농성을 중단하시고 이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폭염과 태풍 등 시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변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될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이 군수는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개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규제 프리존법과 자동차 산업특구 등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산을 직접 방문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군산 문제가 국정 현안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규제 프리존법에 미래 자동차 산업을 포함시키고 자동차 산업 특구를 추진해서 삼성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경제 절반이 결단나 가장 고통받는 곳이 됐다면서 대통령의 군산 방문도 제안했습니다. 군산의 실업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난 밀려난 실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민생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민평당 지도부는 회의에 이어 GM 공장을 방문해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폐쇄는 과거형이지만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마지막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라 회의를 하다 왔어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씩 근무한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게 쉽진 않아서 고민이 많고요. 현재 거론되는 대체 산업은 너무 먼 일이라며 당장 1, 2년 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 또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질책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걸로 모이면 끝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그거보다는 정말로 절실하게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민주평화당은 지역에서 원하는 대체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한 번 더 약속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트레일러가 딸린 대형 트럭으로 의왕에서 인천까지 40km 고속도로 구간을 자율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정체 상황에 따른 정지와 출발, 그리고 진흥형 차선 변경 기능 등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대형 트럭이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자율주행 트럭은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에 만들 금융타운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금융타운은 전주시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옆 33,000제곱미터에 만들어지는데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금융센터와 호텔, 전시회의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해 준주거지역인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세금 감면 같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에 채용한 지역 인재 비율이 평균 20.9%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전기안전공사가 94명 가운데 23.4%인 22명의 지역 인재를 뽑았고 국민연금공단 20.1%로 44명, 국토정보공사가 20.4%로 21명을 채용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올해 18% 이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30% 이상 지역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달걀 껍질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사육 환경 번호는 생산자를 알리는 고유 번호 5자리 뒤에 닭을 방사에 키우면 1, 기존 좁은 닭장에서 키우면 4 등 1에서 4까지 4가지로 구분돼 표기됩니다. 전라북도는 사육 환경 표기 규정을 어긴 달걀 생산 농가와 판매업자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영업장 폐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파면을 면한 경찰관에게 재차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6년 6월 민원 해결을 미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다 적발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파면 징계를 받은 A 경위는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전북경찰청은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다시 파면했습니다.